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제가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3년 연애 끝에 웨딩드레스까지 입은 예비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보여준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인데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요. 오늘의 주인공 유진 씨는 우연히 발견한 남자친구의 메시지를 통해 3년간의 연애가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상대는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그의 공범이 바로 유진 씨의 10년 지기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 하지만 유진 씨는 바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언제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보내는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32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3년 전 대학 선배의 소개로 박민석이란 남자를 만났어요. 대학로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IT 기업에서 일한다는 그는 지적이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일에 대한 열정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유진 씨가 자기 일에 진심인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그 열정을 응원할게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여자가 설레지 않을까요? 첫 데이트 후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취미도 비슷했거든요. 함께 와인 시음회에 가고 주말엔 사진 찍으러 다니고 서로의 꿈에 대해 밤새 이야기하기도 했죠. 3개월 만에 서로 사랑한다는 고백을 나눴고 1년쯤 지났을 때 그의 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얼른 견해서 손주도 보게 해주세요. 민석 어머니의 말씀에 부끄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뻤어요. 제 부모님도 민석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특히 아버지는 같이 골프 치러 다니며 사위 삼고 싶다고 하셨죠. 연애 3년 차 민석은 제게 청혼했어요. 한강 유람선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 저는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이 있을까 싶었어요.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죠. 웨딩홀, 드레스, 신혼여행. 모든 게 꿈 같았어요. 그때 제 대학 시절부터의 친구 지연이가 큰 도움을 줬어요. 웨딩 플래너로 일하는 지연이는 바쁜 제게 너는 일에만 집중해. 결혼 준비는 내가 도와줄게라며 나섰죠. 웨딩드레스 샵부터 스튜디오까지 함께 다니며 조언해주는 친구가 있어 정말 든든했어요. 너희 결혼식이 내가 맡은 결혼식 중 최고가 될 거야. 내 베프니까. 결혼을 2달 앞둔 시점, 모든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신혼집도 구했고 웨딩 촬영도 끝냈죠. 저는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하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가끔 민석의 야근이 늘고 주말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있었지만 바쁜 시기라 이해했죠.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지? 조금만 참아. 우리 곧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민석의 다정한 문자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몰랐어요. 그 꽃길 아래 누군가 가시밭을 깔아두었다는 것을. 민석의 생일이었어요. 야근 끝나고 집에 간다길래 깜짝 파티를 준비했죠. 케이크와 와인, 그리고 오래 갖고 싶어 하던 명품 시계까지. 그의 집 앞에 도착해 문자를 보내려는데 먼저 곧 끝나. 조금만 기다려라는 답장이 왔어요. 샤워 중인가 보다 싶어 조용히 들어갔죠. 거실 테이블 위 민석의 핸드폰에서 계속 알림음이 울렸어요. 보통 남의 폰은 절대 보지 않는 제가 그날따라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오빠 유진이 오늘도
결혼 준비한다고 바쁘대. 우리 8시에 만나자. 발신자는 지연이었어요. 제 절친한 친구 서지연. 손이 떨렸지만 혹시 오해일까 싶어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유진이 부모님 만나러 간다며? 우리 호텔 갈까? 결혼식 끝나고 유진이 부모님 부동산 정리되면 우리도 드디어 시작이다. 가끔 찔리긴 해. 유진이가 너무 잘해주는데 그 바보가 어떻게 알겠어? 지금까지 눈치 못 챘는데. 메시지들은 2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민석을 만난 지 불과 1년 만에. 두 사람은 제 뒤에서 만남을 이어왔고 심지어 제 부모님의 재산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제 결혼 준비를 도와주면서 동시에 제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급히 중요한 대화들을 제 폰으로 사진 찍었죠.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직은 그들에게 내색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서가 생일 축하해.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요. 연기 대상이라도 받았어야 했나 봐요. 놀래라.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했네. 그날 밤 민석의 얼굴에서 어떤 죄책감도 찾을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하는 그를 보며 속으로 울었죠.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3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수치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지? 정말 내가 그들 말대로 바보였던 걸까? 베개를 꼭 껴안고 밤새 울었어요. 아침이 되자 눈물은 마르고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어요. 민석의 메시지에 평소처럼 답장하면서 내 마음 한 구석에선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죠. 단순히 이별하기엔 너무 분노가 컸어요. 3년의 시간, 제 진심과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놀아난 두 사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절대로.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행복한 예비 신부로, 밤에는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두 사람이 저를 속인 것처럼 이번엔 제가 그들을 속일 차례였으니까요. 분노는 에너지가 됐어요.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선 법대를 나온 후배 현우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증거 수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거든요. 누나,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 시도예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재산을 노린 정황이 중요합니다. 현우의 조언에 따라 사설 탐정 황세진 씨를 고용했어요. 세진 씨는 전직 경찰이라 이런 사건에 노하우가 있었죠. 민석과 지연의 만남을 감시하고 민석의 과거도 파헤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석이라는 이름으로는 전과가 없지만 그의 이전 이름 김민석으로 2건의 사기 결혼 전력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도시를 옮겨 다녔더군요. 그래서 민석이 제 고향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던 거구나. 혹시 누군가 그를 알아볼까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민석의 컴퓨터였어요. 그의 집에 갔을 때 샤워하는 틈을 타 노트북을 살펴봤죠.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술 취했을 때 본 718. 무슨 숫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연의 생일이었네요. 쓰디쓴 웃음이 나왔어요. 민석의 노트북엔 놀라운 자료들이 있었어요. 제 부모님의 재산 내역 조사, 결혼 후, 이혼 계획, 심지어 제 신용정보까지. 그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두었던 거예요.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민석의 전 여자친구 만남이었어요. 세진 씨의 도움으로 그녀를 찾아갔는데 그녀도 비슷한 방식으로 속았더군요. 그 사람 정말 교활해요. 제 부모님 가게를 공동명의로 바꾸게 한 다음 대출을 끌어와 사라졌어요. 고소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실패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가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지연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어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저를 질투했다는 공통 친구들의 증언, 제 남자친구들에게 접근했던 패턴, 그녀의 웨딩 플래너 경력조차 대부분 과장된 것이었어요. 모든 증거를 모은 후 가장 힘든 일이 남았죠. 부모님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아빠, 이 증거들 좀 봐요. 메시지들과 자료를 보여드리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뒷딸을 가지고 장난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유진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혼자 이런 걸 알고 참다니. 부모님의 지지를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복수 계획을 구체화했죠. 단순히 파혼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런 일을 벌인 두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모두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이 바보라고 불렀던 제가 사실은 얼마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지. 결혼식 전날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법적인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웨딩드레스는 입었지만 예비 신부의 설렘 대신 차분한 결의가 눈에 서려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민석과의 마지막 통화를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다정했죠. 내일이면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구나. 너무 설레고 떨려. 사랑해. 유진아. 나도 사랑해. 내일 봐. 전화를 끊고 쓴웃음이 나왔어요. 거짓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아, 민석에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지연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들러리 드레스가 완벽하게 맞았다며 내일이 기대된다고.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더 잘 알지. 그날 저녁 양가 부모님과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어요. 민석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 보였죠. 그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아들의 실체를 모르니까요. 제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하시는 모습에 배우가 따로 없다 싶었죠. 식사 후 민석의 부모님이 저에게 갑오로 내려오는 목걸이를 선물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이거 결혼식 때 꼭 하고 나오렴.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내일 그들도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했어요. 현우에게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어요. 누나,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웨딩 업체에 미리 말 다 맞춰놨고 영상도 다 세팅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최종 점검하러 갈게요. 끊고 나니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정말 내일 이 모든 걸 실행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기로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년 전의 유진이라면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것. 내일은 비록 결혼식장이지만 내 인생의 졸업식이 될 거야. 거짓된 사랑에서 졸업하고 진정한 나를 찾는 첫날이 될 테니까.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 이 드레스는 패배의 상징이 아닌 승리의 증표가 될 거라고. 아무도 내 인생을 함부로 가지고 놀 수 없다는 증거가 될 거라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유진아, 때론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시작점이 된단다. 내일 저는 그 빛을 향해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방문했죠. 평생 기억에 남을 날이니 완벽해야 한다며 특별히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맞았어요. 오늘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테니까요. 신부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분이 보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거예요.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겠죠. 웨딩홀에 도착하자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 친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좋은 일도 아닌지라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죠. 이 사실을 미리 털어놓고 제 편에 서줄 친구들만 몇몇 불렀었죠.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죠. 현우가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어요. 누나, 모든 준비 완료됐어요. 영상은 사회자 큐사인에 바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찰들도 불러놨어요. 바로 조사받을 수 있게.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때 지연이 들어왔죠. 들러리 옷을 입고. 유진아, 드디어 내 결혼식 날이야. 너무 예쁘다. 진짜 공주 같아. 그녀를 보며 생각했어요. 너의 연기는 오늘로 끝이야. 하지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지연아, 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이 말은 진심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아니었다면 민석의 진면목을 몰랐을 테니까요. 예식이 시작되고 제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입장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리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이들이 미소 짓고 있었죠. 제 시선은 단상 위의 민석에게 고정됐어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서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제 손을 민석에게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쥐어주셨죠.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였어요. 사회자가 말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신부 측에서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석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는 분명 이런 순서가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영상은 민석과 지연의 데이트 장면으로 시작됐어요. 사설 탐정이 촬영한 자료들,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 민석이 제 부모님 재산을 조사한 증거들까지, 더불어 민석의 과거 사기 결혼 사건들과 이름 변경 기록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홀에는 충격의 숨소리가 가득했어요. 지연은 자리에서 뛰쳐나가려 했지만 출구에 서 있던 경찰관들이 그녀를 막았죠. 민석은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유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건 다 오해야. 제가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오해가 아니에요. 민석 씨? 아니, 제가 김민석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당신의 본명으로요. 그리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제 결혼식이 될 예정이었지만 보시다시피 이건 사기 결혼을 막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와 제 소위 친구였던 서지연 씨는 제 뒤에서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저와 제 가족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혼인빙자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민석이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민석의 부모님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죠. 민석 씨의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아드님의 진짜 모습을 오늘 알게 되셨으니까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3년 동안 저는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바보였고 이용 가치가 있는 대상일 뿐이었죠. 오늘 저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이 슬픔의 날이 되길 원치 않아요. 각자 새로운 길을, 하지만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제 부모님이 앞으로 나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마이크를 받아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평생 행복하기로 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딸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사기꾼 저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저녁 원래 신혼여행으로 예약해둔 발리행 비행기에 혼자 탑승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비록 신혼여행으로 가려는 곳이어서 혼자 갔을 때 쓸쓸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그것부터 모두 이겨내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끝났다. 발리에서의 일주일은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슬프지도 않았어요. 후련했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민석과 지연에 대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민석은 혼인빙자 사기 미수와
이전 사건들이 함께 밝혀져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연은 집행유예를 받았죠. 민석의 부모님은 저희 가족에게 사과하러 오셨어요. 그분들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저희가 위로해드렸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열었어요. 그동안 꿈꿔온 일이었죠.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제 주변에 진짜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믿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결코 상처와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랑을 알게 됐고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생에서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은 덕분에 이제 진정한 꽃길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꽃길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